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바쁜 걸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주와 풍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철학가 박서윤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용은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갑니다. 넓은 들판을 적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흐르지 않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들을 떠올립니다. 얼마 전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주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흐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오래도록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임감은 무거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무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 9월에는 선생님의 그 책임감이 어떻게 선생님 자신도 지켜주는 힘이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마음이 더 많은 선생님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야기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귀던 마음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자, 이제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해의 기운을 청강과 지지 두 글자로 봅니다. 1952년생 선생님은 임진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임은 큰 물을 뜻하고 지는 흙을 뜻합니다. 큰 강물이 넓은 땅을 적시며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선생님이 타고나신 기운입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흐르며 만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지닌 분들은 다른 사람을 품고 받아주는 힘이 유난히 강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감정은 깊이 감추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사겨온 생각과 감정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할 선생님은 웅장하고 강인한 기운을 타고나신 용띠 분들입니다. 용띠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먼저 나서서 방향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남들은 선생님이 강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확신이 서지 않아 밤새 고민한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모두가 불안해할까봐 자신 없는 순간에도 자신 있는 척 앞에 나서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지만 그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넓은 땅을 적셔도 그 물 자신은 쉬지 못하고 계속 흘러야 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지 못하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준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9월에 선생님께서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2026년 9월은 그렇게 오랫동안 앞장서온 선생님에게 이제는 그 물줄기의 방향을 자신에게도 돌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달입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이번 달에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삶과 관계를 함께 지키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니 반가움도 크지만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선생님은 늘 명절이면 집안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을 것입니다. 이번 9월만큼은 가족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기보다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함께 앉아 쉬어보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9월 초순에는 계획했던 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늦게 오고 약속했던 사람이 말을 바꾸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일이 꼬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초순의 지연은 선생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빠뜨린 부분과 숨은 위험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특히 계약과 투자, 큰돈이 움직이는 결정은 상대방이 재촉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한 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9월 초순에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도 과거의 정만 믿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위험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만큼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9월 중순 명절을 전후로는 답답했던 흐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의 귀인은 말이 화려하고 자신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약속을 지키며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에는 귀인이 아주 평범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으며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인연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거나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선생님의 시간과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이래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그때 나는 힘들고 외로웠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는 말은 상대방을 방어하게 만들지만 솔직한 감정은 상대가 선생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9월 하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자신의 마음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은 남은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지 결정하는 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다. 이번 9월에는 무게를 나누어도 나는 여전히 든든한 사람이다. 내 마음도 이제는 내가 먼저 돌보아도 괜찮다. 이 세 마디를 마음속으로 되새기시면 9월 한 달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9월의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운은 오행이 얼마나 균형 있게 흐르느냐로 살펴봅니다. 선생님의 타고난 기운은 물이 흙을 만나는 형상이라 재물이 고이기보다 흐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의 재물운은 명절과 맞물려 돈이 오가는 흐름이 활발해지는 만큼 그 방향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달입니다. 명절 준비와 손님 맞이로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아깝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정성이 담긴 소비이니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명절 선물이나 제수 음식을 준비할 때는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하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중순에는 묶여있거나 늦어졌던 돈에서 반가운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던 정산금과 환급금, 보험금이나 빌려준 돈에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받을 돈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9월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의리와 책임감이 강해 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상대방의 안타까운 사정과 선생님의 현실적인 형편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돈은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갚는 날짜와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증을 서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처럼 보여도 오랫동안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돈을 쓸 때도 사랑과 무리한 희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절에 손주들에게 넉넉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노후 생활을 위해 남겨둔 돈까지 꺼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운은 큰 수익을 떼기보다 위험을 줄이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는 제안이나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말은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는 사람을 불안하고 다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집이나 토지와 관련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보다 서류와 실제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쌓아오신 세월이 이번 9월에는 가장 든든한 재산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정직하게 지킨 재물은 오래 머물고
욕심으로 얻으려는 재물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이번 9월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돈은 감사히 여기시되 들뜨지 마시고 나가는 돈은 아까워하기보다 그 쓰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에서는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재물이 고이지 않고 자꾸 흘러나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9월에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저축과 지출의 경계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사이에서 사업 이야기나 투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즐거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도 중요한 결정은 명절이 끝난 뒤 차분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9월의 애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명절을 계기로 부부 사이와 가족 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와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어느새 나누는 대화가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늘 가족을 이끄는 자리에 서 있다 보니 배우자에게 마음을 기대는 순간이 오히려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쌓여있던 서운함을 조용히 녹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배우자와 서먹한 기운이 흘렀다면 명절 연휴를 계기로 함께 산책하거나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가르치고 이끌어주려는 마음이 앞섰다면 이번 9월에는 조언보다 먼저 들어주는 자세가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신다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상대를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사람을 보는 눈도 깊어졌으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이니 몸의 컨디션 변화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고 넘겼던 작은 불편함이 명절 준비와 계절 변화가 겹치면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이 자연스럽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몸이 불편해도 쉽게 내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9월에는 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때 쉬고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몸으로는 특히 신장과 방광, 혈압과 소화기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드시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과식은 피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몸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으니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배와 다리를 특히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관절과 허리, 무릎의 불편함도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번 9월에는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시간을 활용해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습관은 이번 9월 최고의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빠르게 걷기보다 편안한 호흡으로 걷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줍니다. 9월의 건강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명절 준비로 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 많아질 수 있으니 가능한 만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영상을 멀리하고 방해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두고 내일 다시 생각하겠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먼저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집안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몸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비를 함께 건너온 가장 오래된 벗입니다. 아플 때만 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버텨준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편함을 일찍 살피는 사람이 큰 걱정을 피한다는 말을 이번 9월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셔야 지켜온 재물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 9월 한 달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9월 맞춤 생활풍수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은 값비싼 장식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때 집안의 기운도 안정됩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번 9월에는 집 안을 정갈하게 가꾸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과도 연결됩니다. 이번 9월은 큰 변화보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 달이니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그 작은 정성이 모여 9월 한 달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분주하시겠지만 이 10가지만큼은 하루에 하나씩 여유를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풍수는 거실 카펫 언더패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걷어내어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수는 주방의 튀김 냄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름때가 남아있다면 명절 전에 깨끗이 닦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풍수는 안방 자개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은은한 광이 나도록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풍수는 욕실 발매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었거나 색이 바랜 것이 있다면 새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수는 신발장 위 명절 카드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카드나 초대장이 있다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풍수는 거실, 소파, 방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눌린 것이 있다면 털어서 정돈하시고 필요하다면 새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풍수는 주방 채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두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풍수는 서재나 거실의 도장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주가 말랐거나 오래된 것이 있다면 새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풍수는 차량의 실내 방향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향이 다한 것이 있다면 명절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새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풍수는 베란다 화분의 배수구멍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곳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흙이 흘러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는 큰 돈이 들지 않는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9월 한 달의 기운을 눈에 띄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개운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이 나를 찾아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가진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기보다 오늘의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당장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행동을 달라지게 합니다. 1952년생 용띠 선생님. 지금까지 참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앞장서셨고 모두가 두려워 물러날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하셨고 약한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마다 가족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정작 자신은 마지막에야 겨우 자리에 앉으셨던 세월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은 세월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선생님의 헌신과 용기가 너무 익숙해져 당연한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해온 희생과 수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와 책임감이었고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의 가장 귀한 흔적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날에 자신에게 왜 더 강해야 했느냐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선생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족과 삶을 지킨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신을 미워하면 오늘의 마음까지 쉴 곳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던 순간도 당시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참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에서 물은 아래로 흐르며 만나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하지만 그 물도 결국은 바다에 이르러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닿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흘려보낸 그 큰 물줄기는 이제 선생님 자신을 향해서도 흘러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상차림과 손님 맞이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잠시 짬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웃는 시간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이 명절의 주인공 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9월은 더 많이 가지라고 재촉하는 달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달입니다. 조금 천천히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그 길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피어도 괜찮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자신만의 계절을 알고 있으며 그 향기는 더욱 깊고 오래 남습니다. 건강하게 눈을 뜨는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식사,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선생님 곁에 와 있는 큰 복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9월이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저 박서윤이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